지난 지방선거에서 파란을 일으킨 곳들 중 하나가 바로 김포입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김포에서 무려 12년 만에 국민의힘이 김포시장직 탈환에 성공했는데요. 더구나 그 주인공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 얼굴을 선보인 정치 신인입니다. 교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며 8% 가까운 표차로 현직 시장을 따돌리고 당선됐는데요. 자, 50대의 젊은 피 김병수 김포시장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시장직인 수위 해산 뒤에 뵙는 일정으로 저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데요. 지난 그 취임식을 일단 못 하셨죠? 예. 예, 뭐 기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어땠었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원래 제가 취임식을 준비할 때는 제 선친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네, 거리의 의사가 되라. 예, 이게 이제 거리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야외에서 작게 길거리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이제 주차 문제라든지 편의를 고려하면서 저희가 그 한강중앙공원을 잡았고요. 그러면서 조금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폭우가 내리고 호우 피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이 딱히 크게 피해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고 다들 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한강공원에서 좀 크게 취임식을 하는 것이 좀 정성에 맞지 않고 오히려 피해 현장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리의 의사라는 것을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첫날을 이제 김포 골드라인을 탑승을 하고 출근하고 그리고 예. 간단히 취임식을 하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그 당시에는 또 호우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거리로 이제 바로 달려 나갔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거리의 의사가 되라는 그 가치를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아쉽거나 한 점은 없고 오히려 그냥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많은 지자체장들이 그날 아마 취임식을 취소하는 일정들이 있었는데요. 김포시도 아마 그런 배경에서였다는 것을 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좀 지난 뭐 선거 이야기는 좀 한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지난 선거가 물론 대통령 선거의 컨벤션 효과도 있었고, 뭐 지금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극복한 내용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저에게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에서 일단 교통 문제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됐고 그 중에서 서울 지하철 5선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그동안 2017년도부터 이 지하철 문제를 계속 추진해 왔고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제가 이제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어떤 가장 직접적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이 지하철 문제를 호흡하면서 인지도를 좀 높일 수가 있었고요. 그래도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역시 뛰어다니면서 시민들 만나고 인사드리고 하는 것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먹혔고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선을 했던 두 분이 다 전직 시장 분들이셨습니다. 네. 이 두 분 시장님들과 경선하는 것이 오히려 제게는 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인 덕분에 정치 신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한 8년 전부터 계속 김포의 주요 현안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단순한 신인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이 시민들과 호흡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드러났을 때 인지도가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시장님을 지난 선거 직전에 이 자리에서 대담을 통해서도 좀 뵀지만 정책 그 김포 관련된 현안에 대한 고민이 좀 굉장히 세밀한 면이 좀 제가 본 바가 있는데요. 시장이 되고 나서 오롯이 공약이나 그때 발언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제 책임감이 더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요. 예.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요구하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이 공약들을 책임지고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 시스템으로 들어오니까 김포에는 2,000명 가까운 저희 공직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간에 오랫동안 누적됐던 행정 경험이나 노하우들은 밖에서 있는 보는 분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제 동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2,000명의 동업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도 생기고 책임감조차도 훨씬 커졌지만 또다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추진할 수 있는 큰 지원자, 동업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실천적으로 더 구체화시키고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을 충분히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 같이 선출직으로 들어온 분들은 이제 경영적 가미를 해서 서로 이렇게 행정과 경영의 측면이 조화를 이룬다면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임감의 사실 맨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공약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5호선 연장 관련 공약입니다. 자, 임기 내에 착공 계획까지 잡겠다. 인지 이게 정확한 표현이 지금 필요해서 좀 이 질문을 처음에 드립니다. 자, 구체적인 실현 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정확한 문장을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임기 내에 당초 착공을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과정은 4년 내에 착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공 계획은 확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첫 번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5호선은 아시겠지만 지자체 합의,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재고가 생겼습니다. 이 경제적 타당성 재고의 문제가 생긴 것은 GTX-D와 인천 2호선이 5호선보다 먼저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수요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 이제 경제적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경제적 수요를 조금 더 상승시키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생긴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합의의 문제는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이슈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과제,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는 과제가 이제 새로운 숙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시에 있는 그 각 담당자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이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공급 그리고 도시 개발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지하철 5호선과 연계시켜서 이 사업성을 좀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결되면 5호선은 추가 검토 노선에서 본 사업이 될 것이고요. 본 사업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정부 한 2년 정도 안팎 전후에 실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이 잡히고 노선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확정될 거라고, 그러다 보면 착공 계획도 잡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제 추가 검토 사업에서 뭔가 확정 사업으로 변경되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제 건폐장 문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안인데, 자, 이 부분을 굳이 묶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각에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예. 자, 이 이야기도 좀 정리를 하고 가시죠. 네. 건폐장 최초에 이제 건폐장과 차량 기지를 동시 이전을 얘기했는데 사실 동시 이전은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고요. 동시에 이전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철도 노선이 다 개설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전을 합니다. 노선이 없는데 어떻게 차량 기지를 이전하겠습니까? 그러면 노선 공사가 끝난 이후에 차량 기지가 개발되는데 그때의 건폐장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폐장을 어디로 이전할지 말지 이것을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 차량 기지가 옮겨갈 때 7, 8년 뒤에 이 건폐장도 동시에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 어디로 갈지 또는 뭐 누가 가져갈지 이것이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어디가 가져가느니 뭐 안 가져가느니 이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금폐장 부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화동이라는 위치 자체가 이 사업성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방화동을 포기했을 때에 이 금폐장이 사유기업 아닙니까? 사기업인데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이 중요합니다. 이 방화동을 포기했을 때에 이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해법이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통한 폐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이분한테 폐업하시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 7, 8년 뒤에 차량 기재가 이전할 때 그때 같이 고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개발할 때 그때의 금폐장 부지를 해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포시가 이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전 정부의 정책들 중에는 이어가야 할 것들이 있고 뭐 재검토도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정책들을 좀 이어가실 계획이십니까? 민선 7기에서 8기에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은 민선 7기에서도 같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민선 7기가 추진했던 사업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돼서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들 그리고 진행되던 사업들은 시민들이 반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풍무 역세권에 조성되려고 하고 있는 인하대 병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북부 중부권이죠. 신도시 위쪽에 자리한 그물대리 일원의 어떤 그 오염을 해소하고 거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들 두 가지 정도는 이게 김포시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바라보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보고 정상적인 차원에서는 이 두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좋고 시민들도 저는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 민선 7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여러 사업들은 저희가 당연히 이어가고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예. 혹시 뭐 재검토를 고민하고 계신 사업들도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가능하시다면요? 뭐 재검토를 한다기보다는요. 이제 김포의 개발 사업이 한 14군데 정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어떤 민원이나 이제 의혹들이 몇 개 제기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곳은 그런 의혹들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주민들이 수긍하지 않는 그런 개발 사업을 저희가 민선 8기에서 추진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나 문제점들은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수준이고요. 개발 사업이나 각종 도시개발 문제를 재검토를 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좀 들은 것 같고요. 이외에 또 시급한 현안들이 많잖아요. 예. 예, 교통 문제 이외에 가장 앞에 고민하시는 것들이 뭡니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학교 과밀 문제죠. 예. 과밀 문제는 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교 신설이라든지 모듈러 학교라든지 통학 여건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요. 저희가 과밀 학급 문제 해소 못지않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랜드마크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것이 복합 문화센터 같은 대형 어떤 시설들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리고 김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김포 시민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야외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포에는 다양한 하천과 수로들이 있는데 아파트와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길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여유 있는 시간에 네.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약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포시 교육 정책 중에 다목적 전환 기능 미래 학교 건축이라는 네.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 좀 풀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목적 전환 가능한 학교를 고민하게 된 것은 교육부의 투영자 심사를 몇 번 경험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신설, 특히 신도시 지역은 자녀가 급증하긴 하지만 이 자녀들이 10년, 15년 후에 취약을 마쳤을 때 신설한 학교가 공실이 될 우려를 가장 크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차원에서 나온 것이 다목적 전환 가능 학교고요. 학교의 기능을 다했을 때 또는 공실이 생겼을 때 이때에 지자체가 이 건물을 사주는 것입니다. 사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는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가 이 건물을 살려고 보니 네모난 학교 건물을 가지고서는 다른 용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을 때부터 학교가 추후에 다른 용도를 쓸 수 있다. 시청이 지자체가 다른 용도를 쓸 수 있도록 네모난 학교 건물이 아닌 좀 독특한 다양한 형태로 건물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건축비가 추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추가되는 건축비도 당초부터 지자체가 부담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 또는 도서관 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추후에 공실이 생기더라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이 좋고요. 인수해서 다른 것을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포시가 예산을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생기는 효과가 뭐냐면 저도 12년 동안 똑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모난 교실에서. 근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창의적인 교육을 하라고 하고 창의적인 학습을 하라고 하는데 이 똑같은 네모난 공간에서 12년을 공부하는 애들이 과연 얼마나 창의적일까? 이게 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전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건물 속에서 교실도 그렇게 하면 다양하게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구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창의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목적 전환 가능 학교는 학교 신설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측면,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공약 가운데 국제 메디컬 센터 유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인하대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좀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국제 메디컬 센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인하대병원은 이제 진료 중심이고요. 메디컬 센터는 사전 예방 그리고 진료와 사후 리커버리, 사후 회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신약 개발, 그 다음에 인공장기 이 분야에 집중하는 센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학과 공학이 겸비된 어떻게 보면 공학 연구 중심의 메디컬 센터, 의료 센터이기 때문에 진료 중심의 인하대와는 조금 차별성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의학과 공학이 결부된 이 산업이 앞으로 저희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시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김포 시민 여러분, 12년 만에 보수 정권으로 바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여러분들의 교통과 소통에 대한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하는 순간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세 전날 하나이와 손가락 걸고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반드시 4년 내내 잊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일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결과를 만드는 프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병수 김포시장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